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저는 이 아리따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 이당금 대표님의 목소리시네요. 오늘부터 나가는군요. 네. 저도 모르는 목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자, 광주문화재단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광주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 지난 시간부터 재단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광주문화재단 10년 어디까지 왔나라고 제가 여쭤봐야 될 텐데, 네. 지난주 주요 활동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먼저 재단의 10년의 역사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광주 문화예술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 10년사 얘기하자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결국엔 이 그 10년사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랜 세월 예술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찐 예술가, 찐 예술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바라는 게 있다면 광주라는 도시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일 텐데, 네. 그 중심에는 광주는 예술가를 존중한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것만 치우치지 않고 사람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손발을 맞춰서 시대에 발맞춰가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지역의 이 문화예술 전반과 또 행정을 또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로서 문화재단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있죠.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과 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광주시 출연기관 아니겠습니까? 광주문화재단이요. 그렇죠.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또 행정과 어우러지게 하는 일 또한 광주문화재단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삶이 문화이고 네. 예술이 뭐 삶이듯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예술의 미학 자체가 창의적인 것부터 네, 생각이 그렇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원래 그랬으니까, 예전에도 그랬으니까라는 이런 고정된 어떤 행정에서 벗어나서 그런 발상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광주의 정체성 그리고 로컬이 브랜드화할 수 있다라는 문화 예술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문화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광주가 드러나고 예술가도 살고 또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의 삶의 네.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상생한다라고 그럼요. 하는 거거든요. 예. 행정과 정책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이제는 진짜로 능동적으로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필요로 한 탓인데, 이게 바로 광주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주 방송에서요, 대표님께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한 도시를 어떤 예술의 장르 한두 개로 좀 이 규정 짓는다는 것, 어찌 보면 문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 말씀을 좀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좀 부연해 주시죠.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거, 그리고 네. 돈이 되는 것, 또 돈이 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있는 것 모든 포괄적인 것들을 다 공평하게 그리고 그렇죠. 자유하게 예.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예술 또한 자유와 평등의 조건에서 사실은 즐길 수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존중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문화 민주주의에서 뭐 문화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예. 여러 글들에서 저도 이제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일방적이거나 어떤 가불관계, 뭐 예술 간의 행정의 가불관계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또 다른 문화로 번져가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도 맛있다고 한 가지만 계속 편식을 하게 되면 질리잖아요. 그럼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게
우리 도시에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한 장르에만 편중해서 그쪽만 지원을 한다거나 그쪽에만 너무 많은 비율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문화 자체가 평등하지 못하고 그거를 소비하고 그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다양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조그맣거나 소상공인적인 예술 장르는 어쩌면 도태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선택되지 못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소외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지방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 행사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축제. 그런데 어떤 행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어떤 컨셉도 잘 맞아서 뭐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와 비슷한 색깔만 이름만 다르지 그와 비슷한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들었던 그 로컬의 브랜드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색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그냥 한 가지로만 편중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 측면에서 우리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로 이제 몇 년 전에 발판을 삼아서 지금 계속 그거에 관련된 건물도 만들고 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다음 콘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원래 기초 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 예술들이 계속 광주는 그 부분에 있어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입장이 되지 않나라는 이제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 일단 용어부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습니다. 뭐 대형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설치한다고 해서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가 되느냐? 이것도 저는 별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인공지능 AI 시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디어라든지 아트 그리고 라이프 이게 좀 융합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필요로 하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 삶에 밀착이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너무 편중하거나 기존의 문화예술 장르를 좀 도외시할 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더불어. 사실은 미디어 아트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있다 그러면 아날로그적인 삶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서브가 되거나 한나의 장르를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동등한 그 조건에서 같이 가야지만이 공정하게 그다음에 그거를 수요하고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게 공감이 됩니다. 자, 광주문화재단 하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서도 이 각 장르별 지원 비율이랄까요? 앞서 말씀하신 거에 그 연장선에서 편식을 하고 있는지 골고루 먹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동안에는 지켜보거나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문화재단만 들어가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작년 12월, 11월부터 지원 사업들이 공고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2월, 3월 말이면 그 사업의 결과들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 자료로 봤을 때 생활문화 산업 선정 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댓글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 생활문화 사업 선정된 사업의 장르가 음악 장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댓글이 왜 음악 장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정이 됐느냐. 다른 장르가 없느냐. 그래서 보니까 60 몇 개가 음악단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몇 개 중에서. 굉장히 많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댓글은 그렇죠.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음악단체가 지원 신청을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100 몇 개 정도 단체가 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 60 몇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는 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악기 비쌌어요. 악기가 비싸서라도 사실은 레슨을 받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레슨비도 되게 비싸서 사실 전문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공지된 사업 제목이 생활문화 사업
그러니까 네. 생활 문화를 이루는 어떤 단체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장르 간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연주 단체라든지 음악 공연하는 단체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 늘었을까? 예. 지원을 많이 했죠. 생활 동아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음악인들이 많이 양산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배출이 됐고. 즐길 수 있는 동호인들도 많이 예,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건에 있어서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러다 네. 보니 다른 장르에 비해서 100몇 개 단체가 지원을 했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네. 건데 뭐 국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거에 비하면 10몇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른 장르는 상대적으로. 네, 자, 그렇게 그렇다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연극 장르는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가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음악이 100개 연극의 경우 한번 짚어주십시오. 음악은 뭐 100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실은 예. 연극 단체들이 다 지원을 해서 다 받아도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전문 예술 그 법인 단체라든지 그 정도 전문 예술 단체가 단체라든지 있질 않으니까 문제. 뭐 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0여 개 안팎이고요. 예. 아마 지원 사업을 모든 단체들이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개 즈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단체가 6개밖에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엄격히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르 간의 불균형이 그렇군요.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런가라고 그 고민하고 되짚어 보니 사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연극은 공동체 작업이에요. 네. 어떤 혼자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나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그 많은 필요한데 스태프들 다 함께 해야 되는 문제. 네. 우리 배우들뿐만 아니라. 같이 연습하고 같이 예. 진행하고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연극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겠다는 청소년들도 줄고 전문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들 숫자도 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연극영화과가 있는 대학교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전에는 그래도 몇 개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 저희 광주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영영과가 없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예, 기존에 있었죠. 네, 예. 그래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아니어도 동신대학교, 송원대학교라든지 예. 있었어요. 그 명맥은 유지하고 예, 있는데 그나마도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사라졌다. 지금 없는 것 뮤지컬과 또는 영상 아. 조금 정도의 비율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가 없으니 예. 연극 인구가 어떻게 늘겠습니까? 근다 그래서 극장에서 단체에서 아무리 그렇게 연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예. 다 모여서 해야 되고 내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실은 예. 장르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룰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에서요. 또 어쩌보면 또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네. 출자 기간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고충이나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이런 점이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재단 지원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한 예. 가지가 조금 묘하게 변칙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하고 문화예술 교육은 당연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네. 다른 장르고 그리고 아르코라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교육위원회가 다루 있는데 지금 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지금 말고 전임 대표가 네. 취임하면서 1단체 1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예술과 교육을 합해서 무조건 한 사업으로만 선정을 하게끔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예술 공연은 공연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술 교육 안에서 공연도 해버리고 막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것들을 교육하고 예술 공연 자체가 지금 헝클어져 이게 있는 좀 거고. 분리가 되지 않았군요. 네,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예술 예. 교육하고 예. 예술 공연하고 같이 하나로 네. 봐버리면서 이 지금 생태계를 조금 더 흔들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내에서 이것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폭력적으로 재단의 일방적인 예.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들한테 좀 고지를 이런 한 거죠. 부분의 프로그램을 할 때 좀 예술단체 충분히 의견도 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일방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아주 수밖에 단적인 없겠군요. 예죠. 그래서 문화행정 어느 행위. 시도에도 예. 예술 교육하고 예술 공연을 같이 섞어서 예. 같은 사업으로 그
책정하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본의 시대 아닙니까? 어찌 됐든 네. 뭐 이게 좀 자본금도 있어야지 좋은 연극도 무대에 올릴 수도 있을 네, 것이고 네. 우리 배우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어느 정도 좀 인건비도 보존이 될 텐데 네. 돈줄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10년 안에 이 안을 다 얘기를 하자니까 굉장히 좀 벅차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또 그 신청하기 과정 중에 뭐 재단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단체 예. 나름대로 또 고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소통의 과정들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예술가와 소통의 과정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발맞춰 나간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되는 그런 네. 지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또 요구를 해봅니다. 이런 대목들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네. 예, 좀 우리가 진도를 좀 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